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대학교 경영대학과 경영대학원 리더십과 코칭 MBA에서 강의하고 연구하고 있는 김철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조직 구성원의 행복을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로 확산하는 선순환 과정을 연구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특히 피플 어널리틱스 등 동량적 분석에 집중하여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경영 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인간에 관련된 다양한 실무적인 질문들을 수집하고, 이를 인적 자원 관리와 조직 이론의 틀 안에서 정성적으로 분석하고, 그리고 피플 어널리틱스의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확률 시기 예측이라거나 조직 내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실시간 변화 추적 등이 대표적입니다. 기업에서 직접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업 모델을 돌린다는 것이 제1의 목적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것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의 행복을 많이 저해하게 된다면 결국은 장기간의 교환 관계에 있어서 한쪽 일방이 한쪽 일방을 착취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교환 관계에 있어서의 상호 후회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의 자발성이 필요한 창의적인 업무나 혁신적인 업무에 있어서 직원들의 참여가 떨어지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이익도 떨어지게 되는, 결국은 어떤 목적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요즘 최근의 경영학의 트렌드는 조직 구성원과의 관계를 장기적인 성장 관계, 그것에 대한 기반한 행복의 교환 관계로 바라보는 관점이 우세해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루틴이나 업무 성과를 변환한다거나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행복을 자각하면 이제 다시 조직의 이익이 증가하는 형태의 선순환을 조직의 목적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직 구성원의 행복과 기업의 이익이 만약에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가 있다면, 똑같은 메커니즘을 기업과 기업보다 큰 범위에 있는 사회와의 관계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은 직접적으로는 이익 창출에 기반해서 생산과 소비의 공급망 안에서 기능하는 것이 맞지만, 간접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네트워크의 구조 내에서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 네트워크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그들은 그 기업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든 기업이 사회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되는 것이고, 그들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그 과정 안에서 이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가 연구하는 주제인 고용 창출 효과 같은 것이고요.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소비활동, 환경과의 상호작용, 정부 정책에 대한 기여 등등이 포함됩니다. 만약에 기업이 사회적 가치 창출 통해 자신이 속한 그 사회적 영역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게 된다면, 그 활성화된 영역은 다시 기업의 이익 확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ESG나 CSR 등에 활용하는 비용이 비용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투자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최고 경영자 혹은 인사팀과 같은 피플 매니저는 다양한 인적 자원의 정책 의사결정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들은 때로 자신의 인사이트나 직감을 근거로 해서 의사결정 방향성을 결정하기도 하고, 혹은 그동안 연구되어 온 많은 조직관리 이론의 근거를 두고 의사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외부 컨설팅 업체나 저희 같은 교수들에게 방향성을 자문받기도 했죠. 그런데 최근에 LLM 기술과 같은 AI 기술의 혁신이 이제 분석 기술을 일부 전문가의 영역에서 모든 피플 매니저의 업무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 정책의 의사결정에서 정량적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설득력을 갖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피플 애널리틱스는 AI 기술을 이용해 모든 실무의 피플 매니저들이 정량적 근거를 도출할 수 있는 굉장히 손쉬운 과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인사조직 연구와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퇴직 확률 그리고 퇴직 시기의 실시간 모니터링 방식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회사에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있는데요. 머신러닝을 통해 퇴직 예측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고, 매일매일 신규로 입력되는 데이터와 연동만 해두면 어떤 특정 직원의 퇴직 확률 그리고 퇴직 시기가 모니터링됩니다. 그래서 미리 정해놓은 특정 확률을 넘어선다면 퇴직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그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해서 퇴직 의사를 약간 줄일 수도 있겠죠. 또한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맞춤형 인적 자원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특정 연차에는 특정 교육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담당자의 노하우로 동료나 멘토나 직무를 선정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제 인적 자원 관리 정책이 결정되어 왔는데요.
현재 마치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개인에게 딱 맞는 동영상을 추천해 주듯 직원의 커리어나 직무에 기반을 두고 맞춤 교육을 추천한다거나 동료 조합을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각종 보스웨어를 통해서 근태를 관리하고 업무를 모니터링할 수도 있고,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사진이나 동영상, 글자, 표정 등등의 비정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개인 수준에서는 조직 구성원의 행복, 조직 수준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 그리고 ESG를 연구해서 결과들을 내놓으면 실무나 정책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논의를 전개를 할 때 근거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하는 연구들이 많아지면 사회의 각 주체들의 교환 관계가 더 장기간에 걸친 상호 후회적 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업 조직은 이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자원을 자기 스스로 조달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자원을 벌 수 있는 사업 모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되고, 그래야 지속 가능한 조직이 된다고 봅니다.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때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거나 그것을 목적화하여 조직을 운영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기도 하지만 그런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속 가능하고 행복한 조직은 자신의 사업 모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가 창출이 되고, 조직 구성원들이 그것을 내부로 기인하여 일의 보람이나 성장으로 삼는 조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과거의 피플 어널리티스 분석은 저와 같은 일부 전문가의 영역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AI 기술의 발전은 프롬프트 몇 번으로 전문가와 같은 분석을 수행할 수 있고, 분석에 필요한 프로그래밍 코드를 정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분석 결과값을 해석할 수만 있으면 누구나 피플 어널리티스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와 같이 복잡한 행렬 변환을 하고 미분 방정식을 계산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학생들이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지위 그리고 자신의 눈높이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문 자격증을 획득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시장에서의 필요를 내가 충족해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경영계의 대격변의 시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나 AI 기반 경영학이 시장에서 많이 필요한 만큼 우리 학생들이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으면 주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단 경영학뿐만 아니라 각자의 영역에서 AI가 바꿀 모습, 그리고 기존 체제와의 간극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기회를 찾아보는 관점이 향후 몇 년 동안은 유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저 스스로를 그렇게 과대평가하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을 많이 합니다. 논어에 보면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실로 아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고, 제가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마음에 새기고 노력하고 있는 말인데요. 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어떤 허세 때문에 잘 안 될 때도 많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항상 겸손한 양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최근 각 기업 조직에서 직원 경험을 중시하는 인적자원 관리 방식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직원 경험의 관점에서 조직 구성원의 행복, 조직 관리, 피플 어널리티스를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은 공부가 부족해서 잘 모르겠지만 새롭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업으로 공부를 선택하고 나서 은퇴할 때까지 연구 100편을 쓰고 싶다고 생각을 해왔는데요. 지금 한 30개 정도 썼으니까 은퇴하기 전까지 한 70개 정도가 남았습니다. 동양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은퇴할 때 참 열심히 한 사람으로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훌륭한 학생들과 함께 한다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수업이나 연구실에서 만나는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의 많은 학생들이 높은 잠재력 그리고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항상 그들에게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지원 조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와 강의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속한 피플 어널리티스 연구실은 항상 실무와 함께 한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저희 경영대학원의 리더십과 코칭 MBA에서는 실무에서 잔뼈가 굵은 분들이 수강생들로 많이 오십니다. 저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에피소드들을 많이 들려주십니다. 그럼 그것에서 실무에 적합한 연구 주제에 함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시 학생들의 피플 어널리티스 포트폴리오로 선순환시킬 수가 있고요. 제 연구 주제로도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일을 직업으로 삼는다는 것은
자신의 사용 가능한 대부분의 시간을 그 일을 하면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에서 삶의 보람을 찾고 목표를 달성하고 성장을 인식해야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직업과 직장을 일종의 돈벌이 수단화하면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것을 수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초라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속한 영역을 꽃피우면서 행복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